183회 아편 전쟁. 자, 아주 쉬운 우스갯소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천자인 황제가 부를 축적해서 사유화했다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옛날 왕조 시대에는 일단 모든 것은 천자인 황제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천자인 황제는 부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즉 황제는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착취하지를 않습니다. 백성은 자신과 국가의 근본이며 모든 것은 황제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호족이나 양반 계층들이 백성들의 고요를 빼내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즉 이들 양반들이 고요를 짜내고 있는 백성들의 것은 분명 천자인 황제의 것이기도 합니다. 왜? 모든 것은 황제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반 계층들의 횡포를 막는 주인공은 황제가 됩니다. 그런데 영조 정조 대왕의 시기에는 황제의 권위가 막강하여 양반 세력들이 준동을 하지 못했는데 정조 대왕이 아주 급작스럽게 독사를 당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양반들의 준동을 막을 수 있는 궁극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정조 대왕의 서거. 정조 대왕의 시대 정조 대왕을 보필한 세력이 남인으로 이들의 기반 지역이 바로 천황님이 계셨던 남양 남원의 동경 경주의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이 천웅의 법을 따르는 실학인들이며 동학의 집대성 세력이었습니다. 천주교 박해의 피해자들이 바로 이들인 동학의 남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남인인 동학인들의 보호자 정조대왕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와 서세 동점, 정조대왕의 사후 순조즉위와 정순 왕후의 수렴 첨정. 수렴 첨정 기간 동안 정조 때 집권 세력이었던 시파와 남인의 숙청에 주력했다. 세도 정치와 봉건 왕조의 모순 심화. 순조는 1804년 12월부터 직접 국정을 관장했으나 권력의 핵심은 김조순을 비롯한 안동김씨 일문이 장악했다. 이들은 정부의 요직을 거의 독점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인사권을 장악했다. 이러한 세도 정치로 뇌물수수 등 부정과 부패가 크게 달했으며 관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동김씨 일족에게 줄을 대는 것이 지름길이 되었다. 이에 가고 제도가 문란해지는 등 양반 관료 체제가 안정을 잃었을 뿐 아니라 중간 스타일의 가중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조세 체계도 크게 흔들렸다. 자, 만천하의 소유주인 천자인 황제의 권위가 사대부에게 눌리면서 사대부들이 사욕을 채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 사대부들은 국가의 안위에 대한 배려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오종 역시 사대부들입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변방에서 호시탐탐 스키타이 아리안 제국의 중앙을 넘보고 있었던 산업혁명으로 부를 쌓아 무장을 한 집단들이 중앙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는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제회. 이러한 서세 동점의 시기에 중앙에서는 보국 안민 제폭구민과 척양척여의 상제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상제란 지구상 최고의 윗분인 동경 경주에 계셨던 천황님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천주학자들로 매도되어 조작된 남인들인 동학인들이 있었던 기반 지역이 천황님이 계셨던 곳으로 이제 흔들리는 국가와 제국의 안위를 위해 천황님을 중심으로 국가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세력들이 동학인 남인들이었습니다. 아편 전쟁. 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작된 역사 내용은 그만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얘기들을 해드리겠습니다. 아편 전쟁을 학계에서는 아편 전쟁, 이를 제1차 중용전쟁과 제2차 중용전쟁으로 부른다. 우선 아편 전쟁인 중용전쟁의 주체 청나라 중국은 누구일까요? 청나라란 인조대왕의 봉지가 청주에 있었던 성인 청성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반정에 성공해서 조선을 대표하는 왕주의 군명이 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조대왕이 계셨던 제왕의 성 관중지역을 또한 통상 중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의 수도 한양이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중국입니다. 이곳에 중국사 25사의 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편이 무역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추악한 대영제국이라는 놈들이 전쟁의 일면을 숨기기 위해 비인류적인 물품인 아편으로 전쟁을 포장하면서까지 숨기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과연 있지도 않았던 아편이라는 추악함을 뒤집어 쓰고라도 그놈들이 숨기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정약용, 홍수전이 만드는 상제회의 답이 있습니다. 상제회, 천하의 중심인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었던 대법왕청인 금성천조는 전 세계의 교황청과 연결된 세계를 통치한 핵심 고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편전쟁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파괴시키고 도륙하면 전 세계와 연결된 고리가 모두 끊어지면서 자기들의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1800년대 제1차 중용전쟁과 제2차 중용전쟁에서 대법왕청인 비단금자의 금성과 천황님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전 세계의 핵심인 연결고리가 파괴되고 사륙되었던 것입니다. 홍콩 아편전쟁의 패배로 천주와 천황님은 사라지고 천주가 있었던 곳에 제국주의의 깃발이 꽂히게 됩니다. 이때 조차된 항구를 홍콩이라고 합니다. 홍콩은 광동식 발음이고 북경어로는 향항이라고 합니다. 향 땅에 있었던 산이 향산이고 항구가 향항입니다. 아이고, 천하의 중심 천주가 있었던 금강산 지역이 무장 집단에게 활용된 것이었습니다. 아편 전쟁이란 신흥 무장 세력인 천하를 파괴시킨 대영제국이 천하 사이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천하의 중심 금성천주를 공격하고자 청조선군과 충돌했던 것으로 이러한 추악한 사실들을 모두 숨기기 위해 아편을 전쟁의 명분으로 조작해서 만들어서 삽입해 놓았고 단지 아편 때문에 벌어진 전쟁으로 전쟁의 진짜 본질은 숨긴 채 역사를 조작했던 것입니다. 아편은 과거나 현재에도 국가 간 교역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스키타이 아리안들의 정신적인 중심, 우리의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 즉 다산 정약용과 시천주학의 동학, 그리고 정조대왕 순조 헌종이 수호하고자 했던 이 비단금자의 금성과 천황님은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요? 다음 회에서 그 처절한 장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